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네, 타이탄의 도구들은 작가 팀 페리스가 지은 책이고요. 이 책도 되게 유명하죠. 팀 페리스라는 작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책을 한 4권 정도 집필을 하셨는데 그 책들이 모두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출간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을 출연시켜서 그들의 습관이나 성공 노하우, 철학 등을 인터뷰했고 그것들을 집약시켜 옮긴 책이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책이 내용이 되게 길고요. 좋은 내용들이 진짜 많아서 좀 읽는데 시간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번에 나눠서 소개를 할 거고요. 이 책은 목차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둘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세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에 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볼 때 그 서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거기에 거의 책 내용의 모든 엑기스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서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12페이지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적 클래스의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서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에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113페이지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적극적이고 더 대담한 도전을 즐기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이어서 그러한 담대한 목표를 돕는 디테일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성과를 10배 높이는 데에 늘 10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 배달되어 온다. 누군가 강력한 효과를 본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루틴을 만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엔 큰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있어요. 이게 가장 타이탄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문에 써져 있는 말이었고요. 자, 이어서 계속 서문인데요. 15페이지.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공통점들을 쭉 읽어드릴게요. 16페이지. 자,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그 200명의 사람들을 다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오직 2가지를 기억하래요. 17페이지. 첫 번째,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은 모두 걸어 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고 타이탄들도 다를 것 없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다만 그들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서 읽어드리자면 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자, 첫 번째는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그러니까 아침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은 첫 번째는 명상하라였습니다. 명상하라. 26페이지. 10분에서 20분가량. 그래서 그 서문에서 밝혔듯이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합니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으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한 명상 방법도 있고요. 유도 명상, 뭐 만트라를 읊조리는 명상 그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상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저한테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은 자, 하루 10분, 7일 동안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해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한 뇌가 화를 낼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한 가지 1%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1%에서 나온다는 거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10분 동안, 하루 10분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거의 차를 마신대요.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 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 일기를 써라. 자,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지게 달라진다. 우리 거의 현대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계속 미래에만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그런 불안감이 커질 때는 2, 3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오랜 지인들. 두 번째,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세 번째,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네 번째, 가까이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예를 들어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양털 구름, 사각사각 쓰고 있는 펜, 잔잔한 음악 소리, 무엇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쓰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기를 쓰면 그것이 굉장히 큰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자, 인생을 걸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자, 44페이지.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자, 그래서 45페이지.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의 창업자인, 그리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9페이지.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려라 라고 했어요. 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은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이 연습이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대요. 아이디어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입니다. 자, 아이디어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그래서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래요. 그리고 첫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해라.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일 10개 아이디어 만들기 연습하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어떤 것에 관해서 작성을 해야 될지에 관한 목록들도 나와요.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낡은 아이디어 10가지,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아이디어 10가지, 등등등. 그런 것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계속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자, 59페이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 자,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주제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적용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크게 성공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꼽히는 크리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공격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끊임없이 커피를 들이키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좀 더 삶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진심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관계에 투자하고 싶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오두막을 구해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그 오두막을 구해서 그런 조용한 곳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대요. 자, 그리고 그가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61페이지. 인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을,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수비적인 삶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다. 자,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할 일 목록을 하지 말고요.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할 일 목록을 하는 거는 수비적인 삶을 사는 거고,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은 공격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래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다른 것들은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가장 좀 중요한 거. 자,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마지막으로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자, 패자에겐 목표가, 승자에겐 체계가 있다.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113페이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스콧 애덤스라고 57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에 19개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의 작가인데요.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은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가 처음에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목표가 뭐냐고 물었대요. 그때 나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그냥 웃기만 했다. 별로 신통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신통치 않으니까 지독하게 연습해서 체계를 세우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위에서 비웃음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가능성이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었대요. 자, 그래서 그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대요.
그동안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주제에 대해 썼을 때 반응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기고문은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에서 전화가 걸어왔대요. 그렇게 책을 내게 됐고 그 덕분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블로그로 글쓰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기회를 얻고 대성한 작가로 등단할 수 있었던 기회를 또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5페이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기입니다. 자,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래요. 첫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 여기서 매우 뛰어난 능력이란 건 상위 25%를 말합니다.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16페이지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천재가 되기는 어렵지만 천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적어도 두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상위 25%에 들기.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창적인 분야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거는 비교적 하기 쉽다, 달성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